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리법인 1조 경리나라TV 라이브 강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경리법인 1조의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수출입 관리 실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빠르게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300여 개의 현장에서 경영자분들 그리고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격리회계 컨설팅, 교육, 코칭을 제공하고 있는 박예진 컨설턴트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 카운셀러 경리법인 1조의 박예진 팀장입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 현장에서 경영자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업무를 설계하고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먼저 수출입 강의를 선택하신 배경이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중소기업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요즘 수출입 업무가 많으신 회사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수출입 관리의 중요성을 먼저 이제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입 관련해서 누락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3가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신고 필증이 없고 인보이스만 있는 경우인데요. 해외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니면 제조업 금형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회계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지 않아서 가격도 소액이 아닌데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끝난 거래인데 소통 부족으로 처리 시기를 놓쳐가지고 3년 동안 선수금이나 선급금으로 남아있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아,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렇죠. 케이스가 있었군요. 네네네. 대신 그 내역은 이제 또 아무도 모르고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추가로 두 번째는 이제 무상 샘플의 경우 뭔가 무상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는데 뭔가 수입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도 붙고 정식으로 통관 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필증상 거래 구분에 뭔가 무상으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형태로 이제 기재돼서 필증에 기재돼서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격리 담당자나 세무대리는 필증만 보고 이게 샘플인지 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 원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뭔가 비용이 과대 계상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례만으로도 자료 정리가 안 돼서 신고 누락이나 자료 정리에 그 시간이 되게 과다하게 투입되고 우리 회사의 성적표인 저희 재무제표에 매출이 과소 계상되거나 매입이 이제 과대 계상돼서 표시가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러한 네. 이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네. 이러한 오늘 강의를 조금 해야겠다라고 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셨네요. 사실은 수출입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케이스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아주 멉니다. 그래서 어떤 네. 이제 매출액 200억대 무역회사에서는 격리 담당자가 없으시고 이제 해외 매출하는 영업팀에서 직접 업체별로 이제 수금 관리까지 격리 업무 일부분까지 직접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담당자분들이 이제 교차 검증이 좀 업무 프로세스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수출 관련해서 네. 오늘의 이제 그 학습 주제와 목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학습 주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먼저 이제 설명드리면 수출의 전체 업무 흐름도 그리고 수출 기초 세팅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발생에 대해서 수출이 발생하면 어떤 서류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증빙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대금이 수금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수출 재비용이라든지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수출 세금 신고 준비하기 요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수입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수입은 전체 업무 흐름도 마찬가지로 수입 수출과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수입 기초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발생했을 때 이제 수입 서류들, 그리고 증빙을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통관 비용도 있고 수입 대금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대금 지급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상으로 엑셀을 쓰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지만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활용이 돼서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출에 관한 전체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전체 업무 흐름은 보통 이제 PO가 승인되고 그 다음에 생산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서류가 작성돼서 선적품이 출하되고 그리고 수출 통관 수출 면장이 발행된 다음에 이제 BL들 발행되고 대금이 수금됩니다.
요 흐름 중에서 격리회계에서 챙겨야 되는 흐름은 선적 서류 작성과 그리고 수출 통관 BL 발행 요 부분에서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금 수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발생 시 서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출 증빙 확인하셔야 되고 그 저희 미수금이 얼마인지 파악하시는 업무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격리회계 업무 흐름에서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뒤로 조금 더 붙어 있는 업무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격리 담당자와 이 영업 담당자는 서로 매출액과 수금액 서류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월 서로 크로스 체크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출 매출이 거래처별로 얼마인지 또 언제 수금돼서 이런 부분들인지 무상 수출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잘 크로스 체크돼서 저희 매출이 확정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전체 흐름도에서 봤을 때 제가 네.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네, 사실은 전체적인 이제 그 영업 담당자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금 수급을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업무가 종료되지만 네, 사실은 격리회계 담당자의 업무는 대금 수급 이후부터가 시작이다, 제대로. 네, 맞습니다. 대금 수급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비용들을 네. 지급하고 그다음에 세무 신고까지 연결을 해서 나중에 이제 결산서까지 마무리 짓는 이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여기 순서가 조금 이제 5번, 6번이 바뀌었는데 보통 BA 선화증권이 먼저 발행되고 그다음에 수출 통관이 진행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